동사 두 번째 시간으로 수동태와 능동태인데요. 수동태 기본만 오늘 하겠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기본 개념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인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어가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어가 주어재료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주어가 동작을 받기 때문에 동사 모양을 어떻게 쓰고 비동사 pp로 쓰고 해석은 뭐뭐 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좀 어렵게 수동태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주어 재료로 가면 동작을 주는 게 아니라 받게 되므로 이때 동사 모양을 비동사 pp로 바꾸고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동태 문장은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명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별할 때는 대부분은 명사가 없는 형태라면 수동태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몇몇 동사들은 수동태라도 뒤에 명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 동사들은 극히 드문 경우니까 그것만 따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동사 pp를 get pp나 become pp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것에 큰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뭐뭐 되다라는 뜻이고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글자가 쓰여졌다 하면 되겠죠. 쓰여진 겁니다. 이 상태 그대로죠. get 플러스 pp는 되게 언제 쓰냐면 방금 뭐뭐 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방금 다쳤어? 이런 것이겠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get 플러스 pp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번 같이 볼게요. 괄호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yesterday 어제 갑작스러운 눈이 뭐뭐 했습니다. 전체 산을. 이때는 능동의 구조죠.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덮었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유명한 그림이 도난당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비동사 pp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비동사는 과거니까 2차 대전 뭐를 쓰고 s가 없으니까 was, 그 다음에 훔쳐졌다의 과거는 steal, stole,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스톨룬이므로 스톨룬이라고 적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뭐뭐 되다란 말을 쓸 때 이렇게 get 플러스 pp를 쓸 수도 있습니다. When they don't pay attention to the safety instruction, 안전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끔씩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저도 모르게 썼습니다. 여기 있네요. get hurt입니다. 수동태 기본을 알아봤고요. 도켈리아 문법입니다. 수동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뭐뭐 되다 또는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번 볼게요. 디스커스가 토론하다라는 뜻인데 비동사가 붙으면 토론하다가 아니고 되다. 커버가 다루다라는 뜻인데 비동사가 붙으면 하다가 아니고 되다.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이죠. 개최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인바이트란 말만 보고 초대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비동사가 있으면 초대되다.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죠. B번이 중요합니다. 반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비동사 pp 다음에 되게 명사가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지금 동사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A가 B를 뭐뭐 하다라고 이걸 목적어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첫 번째 offer란 말은 제공하다라는 뜻인데 비동사가 붙으면 제공받다. 일자리를 teach라는 말의 pp 형태입니다. teach는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비동사가 붙으면 뒤에 또 명사가 이렇게 붙으면 가르침을 받다니까 배우다라고 반대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경우죠. give라는 말이 주다라는 뜻인데 비동사 pp가 되면 남이 주는 것이므로 받다라고 빨리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동사들은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as told 하면 남이 tell하니까 듣다. 이건 이따가 따로 할게요. 원래 defeat란 말은 남을 패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A가 승자가 되고요, B가 패자가 됩니다. 알겠어? 근데 수동태가 돼서 B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이 사람이 패자가 되므로 이 사람이 졌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 주어가 이기는 것이므로 목적어는 지는 거잖아요. 승자, 패자. 그럼 수동태는 B가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승패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10번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장 되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네. listen to 되다 그러면 들어지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반대로 해석해서 listen to가 듣다니까 말하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때로는 남이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한국어 실력을 발휘해서 조금의 해석을 기교를 좀 발휘해야 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남이 내 말을 들어줄 때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죠. 이런 경우도 되게 좋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남이 우리 말을 들어줄 때, 이런 경우도 은근히 한번 보면 한글로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D번, 수동태 해석에 주의해야 될 동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follow입니다. follow는 요새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도 많이 써서 팔로잉, 팔로워 뭐 이런 거 헷갈리죠, 은근히. 네, 이게 능동수동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follow의 뜻을 반드시 뒤따르다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A follow B 하면 뒤따르다라는 뜻이 follow니까 주어가 뒤따르는 것이므로 A가 뒤가 됩니다. 그래서 A가 뒤가 되고 B가 앞이 되죠. 이게 수동태가 되면 헷갈리겠죠. 비동사가 앞에 오는 게 아니 목적 앞에 오는 게 수동태니까 B를 앞으로 쓰고 비동사 PP를 쓴 다음에 by 다음에 A를 쓰면 뜻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A follow B, 뒤 앞, 비동사 B followed by, 그러면 능동과 수동의 개념입니다. 다시 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1번하고 2번이 있다면 뭘 많이 쓸 것 같아요? 2번 구조가 훨씬 더 잘 쓰입니다. 그 이유는 뭐다? 앞에 있는 건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건 뒤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1등 뒤에 2등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것이므로 수동태 구조를 훨씬 더 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식사 먼저 댄스다. 예제 1번 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비동사 P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이런 거 은근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이런 말일 것 같고요. 번개하고 천둥하고 뭐가 더 먼저 오죠? 빛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제입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괜찮겠고요. 내신 기출입니다. 서술형. 다음 우리 말의 의미에 맞도록 영어로 쓰세요. 다음 괄호안에 주어진 단어를 어법에 맞게 활용할 것. 3점. 포함고. 네, 이런 문제가 정확하죠. 네, 팔로우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게 먼저고 이게 다음이니까 be followed by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가 영어, 뒤에가 수학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네 도표 문제로 잘 나옵니다. 2001년에 트레인이 세 번째, 2001년에 빗금 트레인이 1, 2, 3, 세 번째 맞네요. 그 다음에 이게 3등이니까 뒤에 4등이 와야겠죠. 에어플랜과 12호입니다. 4등하고 이렇게 잘 왔네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3등이니까 4등, 5등이 뒤따라 오잖아요. 그럼 비팔로드 바이 모양을 써야 돼서 이 모양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은 저도 옛날에 배울 때 되게 헷갈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말하지만 두 가지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팔로우란 말을 뒤따르더라 외우고, 그다음에 이 구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비팔로드 바이가 되면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라고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화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테니 프리시드란 말하고 섞여버리면 머릿속에 더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팔로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 한번 해보시고 팔로우드 바이가 맞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이라는 동사를 배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이고 뭐가 또 있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군요. 포인트 2번도 해야 되는데. 아웃으로 시작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아웃은 무슨 뜻이냐면, 아웃이란 말이 아닙니까 바뀝니까? 바뀌죠. 그러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A가 바뀌는 거죠. 그럼 A가 더 큽니까 B가 더 큽니까? 당연히 A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어를 표시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목적어보다 더 잘한다.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목적어보다 넘버 숫자가 더 많다.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목적어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란 말을 한자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란 말로 바뀌게 돼요. 중요한 건 수동태가 되면 부동어가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B가 더 못하고 B가 더 숫자가 적고, 특히 말해 수적으로 쓰다 이런 말을 잘 쓰네요. B가 덜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로는 엄마의 신발이 적어져서 신발을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커버렸어요 신발보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신발이 가만히 있고 나의 몸이 커졌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영어 방식인데, 아웃그로우란 말이 이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같은 의미의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제가 할게요. 아웃드레스란 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렵지만 그 3문제를 가져왔는데, 그럼 아웃드레스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더 잘 입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이므로 바로 경쟁이라는 단어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실은 여기 보시면 비교급이 한 번 더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속해서 뭐 잘 나가려고 한다거나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경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명쾌하게 아웃이라는 단어가 비교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제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오는 수동태 동사들은 실은 암기라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빼고는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동사의 특징은 이제 특히 give 같은 단어를 보면 give는 A한테 B를 주다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 수동태인데 A가 그대로 앞으로 가서 수동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B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어떤 동사들은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be given 아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해석을 받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be told 듣다입니다. 질문을 하다가 아니고 받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제공도 받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name 같은 경우인데요. name은 동사 자리에서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A에게 B의 이름을 지어주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 A가 어디로 오면 주어 자리로 오면 수동태가 되잖아요. 그럼 수동태가 되니까 비동사 다음에 pp를 쓰면 P가 그대로 뒤에 남아있게 되니까 A가 B라고 이름 지어지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동사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가 B라고 이름 지어지다, A가 B라고 불리워지다, A가 B라고 간주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동사들은 뒤에 명사가 나오는 특이한 수동태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동사 pp 다음에 명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제 괄호의 단어를 이용해서 알맞게 빈칸을 쳐봅시다. 이거 어렵다. 필립이 돈을 뭐 했다? 받았다 하면 되겠네요. 몇 가지 실망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성공적으로 간주되었다. 이러면 되겠네요. SQ는 구조하는 것이므로 5명의 아이들을 지진 후에 구조한 것은 기적으로 불리워졌다 하면 되겠죠. 시드니 하버는 이건 이따 할게요. It's good time 좋은 시간입니다. Ask question 질문을 하기에 샐러리 월급 그다음에 복지수당 유급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That you have been 왜냐하면 네가 일자리를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답을 써볼게요. 받다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간주되다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불리우다는 비동사가 지금 있군요. pp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공받다도 pp만 있으니까 ed만 쓰면 되겠습니다. 4번이 좀 어려운데 be referred to as는 A가 B라고 간주되다, 지칭되다 등등의 뜻입니다. R을 2번 붙여야 됩니다. 이건 제가 몇 개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포인트 2번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들.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타동사는 타인 즉 목적어가 있게 되므로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자동사는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목적어를 앞으로 뺄 수 없으므로 수동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할 수가 없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할 수 없는데 그러면 자동사는 100% 수동태 안 되니까 그 수십만 개의 자동사를 다 외워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고
뭐만 시험에 나오냐면 이런 것들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만 외우면 됩니다. 뭐라고?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지만 의미가 수동인 경우가 있어요. 즉 룩이나 씀이나 어피어는 뭐뭐처럼 보여지다라는 뜻입니다. 해펀이나 어카나 테이크 플레이스는 어떤 사고가 발생되다라는 뜻입니다. 리메인이나 컨시스트 오브는 리메인은 남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일부러 제가 수동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를 배우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 영작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이 틀리는 동사들이라고 하네요. 특히 해펀 같은 경우는 엄마나 사고 당했어 이런 식으로 쓰니까 당연히 당했다는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영작을 할 때 글을 쓸 때 외국에서 이제 뭐 글을 써가지고 교수들이 보고 아시아권 학생이나 또는 뭐 또 다른 나라 학생들이 수동태를 배우고 나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동사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록들을 외워가지고 수동태로 쓰지 않도록 어떤 조심해야 될 단어 목록으로 지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목록에서 가장 어려운 동사는 뭐니 해도 구성대다죠. 왜? 단어가 어렵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좀 외워셔서 암기를 해가지고 이런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한다? 수동태를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목적어가 나오는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합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상태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습니다. 능동수동은 동작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꽃을 주고 꽃을 받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꽃을 주면 B가 꽃을 받는 것이잖아. 그러면 A가 능동이고 꽃을 주는 입장, B는 수동이고 꽃을 받는 입장 이렇게 되겠잖아. 그러면 이거는 동작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능동수동이 된다고 할 때 그럼 B는 꽃을 받았는데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기쁜 마음이겠죠? 기쁜 상태일 겁니다. 상태는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꽃을 주고받는 행동도 좋지만 뭐 주목을 주고받았다 해봅시다. 주목을 주고받았으면 주목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태는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상태동사를 다 외워야 되냐? 그럴 수는 없으니 몇 가지만 암기를 하시고 특히 리젠블은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젠블은 닮아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됐어요? 몇 가지 동사를 체크해서 이런 동사들을 조금 암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젠블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치라고 하는데 어피어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어커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리젠블은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리젠블은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첫 번째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with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태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될 수 없다. 상태동사이기 때문에 진행형이 되죠. 이거 세 가지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리젠블이란 모양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원래 모양 그대로 쓰면 돼요. 원래 모양 그대로 뭐가 뒤에 막 줄줄 붙어있거나 앞에 비동사가 붙어있으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여러가지 외울 필요 없이 이건 못할 것 같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